마찬가지 F5 쿠카카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아미리수 17에 수록되었던 작품이에요. 요번에 저희 카스케이드 220이 들어오면서 이걸로 만드는 소품을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거 찜만 해놓고 만들어 놓지 않았던 그겁니다. 요 작품을 카스케이드 220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샵에는 이제 카스케이드 220 요번에 새롭게 입고된 실이죠. 100% 하일랜드 페르비안 울. 그래서 페어아일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제가 또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감아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쿠카카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네, 제가 페어아일에 좋다고 그때 이제 샘플을 만들면서 그거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쿠카카오를. 보시다시피 스티치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느낌이 오죠? 잘 블렌딩, 색상은 굉장히 잘 블렌딩 됩니다. 카스케이드 220.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래도록 한 5, 6년 직접 소비자로서 사용해 본 실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샘플을 보여드리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샘플을 만들었는데, 요 쿠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스케이드 220이 한 타래가 100g으로 이 안에 한 200m 이상의 실이 있어요. 실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색깔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두 개라서, 두 타를 하시면 두 쌍이 나옵니다. 두 쌍. 그 제가 생각한 건데, 이거 메인 컬러랑 컨트라스트 컬러를 다르게 해서 커플 매칭 아이템으로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실 두 털에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색깔만 바꿔가지고. 너무 좋지 않나요? 커플 아이템으로. 그래서 이제 가까이 보시면 스티치들이 블렌딩이 되게 잘 된 걸 보실 수 있고, 이 데피니션이 굉장히 또렷합니다. 또렷해서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이 사이즈 한번 보세요. 그죠? 양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 때, 제가, 첫 번째 만든 건 요건데요. 요거는 도안 그대로를 만들었어요. 도안 그대로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높이를 살짝 한 4단, 5단 정도 줄였습니다. 이 실이 굵기가 있다 보니까, 요게 게이지가 18에서 20, 차이가 되는 월스티드 굵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하루에 한 세트 만드실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하루에 한 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도안을 보시면 이 아미리수에 도안이 나와 있는데 요 그림만 딱 하시면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섹션 얼마 안 돼요. 단위. 왜냐하면 굵기가 있어서 요만큼만 하시면 딱 높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그림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밑에 살짝 여기 아이코드 에징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보이죠? 아래 시작도 아이코드 에징으로 시작하고요.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이코드 에징으로 시작합니다. 그 위에도 아이코드 에징으로 끝나요. 네. 그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높은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중간에 요 색깔이 있는 리빙 부분을 빼고 아이코드로 시작해서 요 그림까지 이렇게만 하시면은 딱 목 높이 정도 돼요. 보이죠? 딱 목 높이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목에만 하실 거면 그림 정도.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게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높이는 사실 이제 이게 세워져 있으면은 추운 겨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까지. 근데 사실 이 높이가 너무 높아서 싫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거를 요 그림까지만 하시면 딱 좋은 사이즈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요 밑에도 이게 있잖아요. 그죠? 네. 밑에도 있고 그냥 목에만 두르실 거라면 제 생각에는 요 사이즈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어쨌건
그 샘플에 있는 그걸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가요? 정말 이 보온성은 짱이고요. 겨울에 약간 분위기 있게 뭐랄까, 머리 기신 분들이 이런 거 더 예쁜데, 네,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하고 나가시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보이죠? 라라라라라라라 자체 사운드. 이게 머리가 길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그림이 이렇게 머리에 좀 감싸져 있다가 뒤돌면서 불렀어? 이렇게 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머리 짧아서 그게 안 되네요. 어쨌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컨트라스트 컬러가 오렌지, 이게 캘리포니아 포피라는 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블로킹을 한 상태예요. 요거를 블로킹을 했는데 착용하니까 더 낫죠, 그죠? 보는 것보다. 원래 원 사이즈를 제가 착용해서 높이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높이가 원 사이즈가 많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제가 블로그에, 커드 포토샵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 블로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읽지 않아요, 블로그에 긴 글을. 근데 제가 그건 굉장히 길게 적어놨는데, 가끔 이제 이 실 자체에서는 별 냄새가 없어요. 실 자체가 말라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요 실들이 특히 천연 재료인 경우, 다른 것들은 좀 덜한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공정 과정에서 처음에 플리스를 얼마나 세척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만, 보통 플리스가 등급이 이제 양의 어느 부위에서 털을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도 등급이 많이 나뉘지만은, 세척 정도에 따라서도 실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데, 보통 천연 재료에는 세척을 할 때 슈퍼워시안이 아니라면은 약간의 끈적임이 있는 그런 플리스들을 좀 더 좋은 등급으로 봐요. 너무 이 오일 성분을 다 제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 펠빈 하일랜드 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살짝의 오일 성분이 남아있어요. 그 오일 성분이라는 거는 양에서 나온 거예요. 양의 오일은 라놀린 오일이 주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라놀린 오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천연 보습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플리스를 다루시는 분들의 손을 보면은 완전히 애기손 같아요. 애기손 같이 야들야들합니다. 왜냐면은 늘 그 오일이 손에 이제 묻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척을 조금 하고 나면은 그 오일 성분 조금 날아가면서 끈적임이 좀 덜하죠. 대신에 완전히 제거하진 않는 게, 그래야지만 실이 이렇게 블렌딩이 잘 돼요. 네, 블렌딩이 잘 된다는 거는 그런 약간 실들이 파이버 자체에도 작용이 있지만 오일 성분에도 조금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특히 라놀린 오일은 물에 닿았을 때 이게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약간 녹으면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 라놀린 오일이 굉장히 비릿한 냄새가 있어요. 이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냄새가 뭐에 가깝냐면은 시골 가면은 외양간 냄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냄새가 있는데, 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에서도 물에 닿았을 때는 그런 냄새가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드시고 나서 이제 블로킹 하실 때 저는 웹 블로킹을 추천드려요. 특히 요 카스케이드 220 실의 종류랑 파이버에 따라서 블로킹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웹 블로킹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페어아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웹 블로킹 하실 때 이걸 담고 이게 염색약이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에는 반드시 물이 조금씩 빠집니다. 염료가 빠져요. 엑세스 염료가 빠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손으로 엑세스 염료가 빠지도록 오일 샴푸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시면은 엑세스 염료가 살짝 빠집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헹구면은 물이 맑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넣고요. 물통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 저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데, 특히 저는 섬유유연제 중에서도 약간 향이 있는 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향이 있는 거를 한 요만큼, 쥐똥만큼, 별로 아닌 게 한 방울 정도 똑 떨어뜨리면 돼. 물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물에 떨어뜨린 상태에서 맑은 물 안에 이걸 그대로 넣어놔요. 한 5분 정도 넣어놓고,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싹 이게 다 헹구면은 그 마지막에 그 섬유유연제를 뿌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한 다음에 물로 한 번만 살짝 넣었다 빼시면 돼요. 섬유유연제 성분이 남아있도록. 그래서 이미 세척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타올에 돌돌 마른 다음에 물기를 짜서 가지런히 펴가지고 바닥에 가지런히 펴가지고 말리시면은 다 하고 나서 그 섬유유연제 향기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섬유유연제를 안 넣어도 그 라놀린 성분의 그 비릿한 냄새가 블로킹 끝 후에도 계속 남아있진 않아요. 남아있진 않는데 물에 닿았을 때만 그 냄새가 좀 살짝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천연실을 많이 안 달아보신 분들. 이게 천연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화학적 성분이 섞인 실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만 천연실 같은 경우에 그 라놀린 성분 때문에 그런 냄새가 올라올 때 실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나쁜 성분 때문에 그런 냄새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실이 오래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왜 이런 냄새가 나지? 퀴퀴퀴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냄새가 있는 실들은 오일 성분이 살짝 남아있는 실들이에요. 천연류 중에서도. 그래서 그 물에 닿았을 때 그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게 약간 뭐랄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속에서 방구뽕 하면은 물 밖에서 했는 것보다 냄새가 더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리고 나면은 두 번째 물부터는 그 비릿한 냄새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첫물에만 좀 그래요. 블로킹 하실 때만. 이거는 세척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조금 더 느낌이 좋으라고. 그리고 조금 이게 원래도 완전히 부드러운 종류는 아니에요. 원래 페어아이를 잘 되려면 너무 부드러운 슈퍼워시 같은 양은 페어아이를 했을 때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블렌딩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섬유유연제 같은 걸로 이렇게 해두시면은 훨씬 착용감도 좋아요. 부드럽고 폭닥하니. 그리고 원래 실 자체는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블로킹 하고 나면은 촉촉한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네 훨씬 착용감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천연실이 아닌 경우에 이런 냄새가 났다면 그건 다른 요인일 거예요. 이건 보통 천연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네. 가끔씩 이게 뭐 실이 오래됐나 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거 훨씬 크죠? 복면, 네, 훨씬 크고, 이제 내리면 이렇게. 이거는 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서 있습니다. 카우 자체가. 그 냄새였군요. 전 나름 괜찮았는데, 저희 둘째가 싫어하는 냄새예요. 그게 약간, 그게 그 외양간 냄새 같은 거예요. 이게 플리스로 실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 냄새에 되게 익숙하세요. 보통 그 농장에 가면 프로세스 되지 않은 플리스를 이렇게 파는데 프로세스 된 거고 좀 좋은 등급일수록 비싸지는데 완전 싸구려를 파는 곳이 있어요. 막 가면은 연습용 실 잡는 거 연습하라고 연습용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실을 보면은 아무리 좋은 등급이라도 냄새가 상당해요. 그 외양간 냄새.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게 아무리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100% 천연이라는 뜻은 동물에서 갖고 온 거예요. 동물 냄새가 안 난다면 그건 천연이 아니죠. 근데 이제 양을 실제로 만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냄새를 생각해보세요. 양의 비릿한 냄새. 그겁니다. 그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천연 재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꺼리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꺼리진 않는데, 이게 다 만들고 나서도 그런 냄새가 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공이 된 거기 때문에, 다 만들고 나면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유유연제를 풀고 하면은 오히려 그 섬유유연제의 냄새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실 아니더라도 천연 재료들에서는 그런 냄새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좀 더 많이 세척이 되고, 그, 공정 과정을 거친 실일수록 조금 더 그 오일 성분이 적고, 그러긴 한데,
제가 슈퍼워시안이나 그런 실들을 페어아이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블렌딩 했을 때 느낌이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런 실로, 이런 실로 만들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고급져 보여요, 작품이.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도 좀 이제 세탁을 조금 거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으면서 이렇게 비벼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훨씬 느낌이 좋아집니다. 그런 실은, 천연 실은. 그거 한 뭐 3년 5년 지나도 약간 예스런 느낌도 있으면서 손때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훨씬 아티스틱한 그런 작품을 오래도록 즐기실 수 있어요. 보관만 잘 하시면은. 특히 천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방이나 뭐 이런 해충을 먹을 수가 있어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비닐이나 이런 데 보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천연 재료는 벌레를 먹을 수가 있어요. 화학 성분이 아닌데 벌레들도 좋아하겠죠.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닐이나 이런 데 보관하시면 안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항상 이렇게 뉘어가지고 보관하셔야 오래도록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요 카스케이드 안에 또 한 가지, 카스케이드 220에 또 한 가지 좋은 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 만든 상태로 천연인데 프로세스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털의 송송한 느낌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털의 송송한 느낌이 있죠. 네, 털에 송송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비볐을 때 보풀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사용해본 중에 그 페어아이를 하고 나서 보시면 비벼가지고 마찰이 생겼을 때 보풀이 거의 없어요. 여기 막 털이 빠진다든지 잔털이 있다든지 보풀이 날린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폭닥하고 촉촉한 느낌 그대로 보풀 없이 보이죠? 이게 밝은 색이라서 좀 더 잘 보이겠네요. 세게 비벼도.